안녕하세요. 이박채 법률센터의 이기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로에서 연극하고 있는 배우 우보라입니다. 오늘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와 그 확대 일환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2020년 12월 23일에 정부는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임금 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에 대해서 전 직종 그리고 전 업종으로 고용보험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그 내용의 골자인데요. 그 확대 일환으로서 예술인 고용보험이 처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점차 특수고용직이라든가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까지도 그 고용보험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루어지고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해서 그 문제점이 있는지 혹은 현실에 대해서 얼마나 반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예술인께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대에 20, 30대를 갈아 넣은 연극배우 우보라입니다. 그럼 한 몇 년 정도 연극계에 몸을 담으셨나요? 많이 갈아 넣었죠. 제가 14, 15년쯤 되지 않았을까. 그럼 아무래도 이제 고용보험 관련된 그런 뭐 예술계 고용 현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술인들이 그런 고용계약이라든가 혹은 뭐 용역계약 이런 걸 어떤 형태로 하고 있나요? 상업극의 개념이라면 제작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틀이 있지만 극단 작품들이나 나라의 지원을 받아서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작품은 매번 만들어내는 거지 어떤 틀이라는 게 없고 정해진 페이, 뭐 연습기간 뭐 이런 게 전혀 정해진 게 없고. 배우님께서는 그런 예술 활동을 하시면서 고용보험이라든가 혹은 사대보험이라든가 그런 거 가입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꿈 같은 단어죠. 저는 제가 지킵니다. 자기가 자기를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조명이 떨어져서 다쳐도 내 목, 내가 소대에서 넘어져도 내 목, 갑자기 관객이 나를 해쳐도 내 목. 저는 제가 지키고 아무런 혜택이나 보호는 없죠. 그러면 지금까지 뭐 고용보험, 사대보험, 뭐 산재보험 같은 거 이런 것들에 전혀 혜택을 못 받으셨다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정부에서 이렇게 사회보장 제도를 확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상당히 좋은 입장일 수 있겠네요. 저희는 뭐 사대보험 이런 쪽이 아니라 연극재단 혹은 정부지원금 같은 종류가 있긴 있었는데 저는 그 기준에서 이렇게 오래 연극을 했지만 단 한 번도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아주 하드코어한 선이 있는 제도라 저는 나라에서 주는 뭐 제도나 지원금을 믿지 않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안 주기도 하고 자차가 있어서 안 되고. 상당히 어려운 요건들이 뭐가 있군요. 보장제도라는 게. 이 예술인 고용보험이라는 제도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확대 적용 그 범위 대상이랑 그 내용을 좀 변호사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한번 좀 잘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이렇게 고용보험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 관련된 법률들도 몇 개 개정을 했고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이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해서 이제 고용보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았던 예술인들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근로자가 아닐 것, 그리고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일 것, 그리고 문화예술용역계약, 그러니까 예술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예술인도 이제 고용보험법에 적용을 받아서 고용보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외 조항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65세 이후부터 예술활동을 하셨다거나 아니면은 월 평균 급여가 5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 고용보험에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시면은 크게 두 가지 정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실업급여, 또 하나는 출산 전유급여. 실업급여라고 하면 이제 구직급여 같은 개념인데요. 고용보험법 제77조 3 이하에서 그런 관련된 규정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실업 중일 것,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기간이 9개월 것, 그러니까 고용보험에 9개월 정도는 가입해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수급 자격 제한 사유인 뭐 형사 문제라든가 무단결근이라든가 전직, 뭐 창업 등의 경우가 해당되지 않을 것, 그리고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있을 것. 이런 경우에 요건을 만족시키면은 하루 최대 6만 6천 원 정도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120일부터 270일까지 지급받으실 수가 있어요. 저희 페이보다도 높네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저라도 일부러라도 실직을 하고 싶네요. 그 요건이 돼 있다면 오히려 쉬는 게 낫겠는데요. 쉬는 게 낫다고요? 구직을 잠깐 해보고 싶네요. 적극적인 취업 노력이 있어야지만 이걸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쉬면 되잖아요. 6만 6천 원이나 주는데.
이쪽으로 쉬는데 어떤 건지 잘 모르긴 하겠는데 출산 전후급여가 있습니다. 출산으로 노무 미제공 그리고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지급되는 급여는 직전 월평균 급여의 100%가 지급이 돼요. 그런데 이제 기간에 최대 90일까지 지급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100%라고 하면은 뭐 상하한도 없이 되느냐 이렇게 할 수가 있긴 한데 그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상한 월 200 정도 그리고 하한은 월 6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해당되는 게 꼭 출산의 경우만 해당이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출산이나 또는 유산, 사산 같은 경우도 다 포함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래도 꽤 고용보험의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게 과연 이게 현실에 얼마만큼 잘 적용이 될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논의들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지금 요건들을 보면은 피보험 기간이 한 9개월 혹은 3개월 정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고용보험에 어떻게 보면 1년 가까이 가입되어 있을 만한 정도의 일들이 많이 있나요? 2년 동안 9개월 이상 활동을 해야 된다는 뜻인데 보통의 극단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두 달짜리 정기 공연을 4번 이상 1회 그러니까 2년 동안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나라의 지원금을 받아서 제작하던 대표님이 제작을 하시던 극단의 경우는 최장 요즘에는 3, 4주? 그 이상 보장되지 않는데 저희는 연습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러닝으로 가는 게 아니면 작품이 계속 바뀌면 연습 기간이 있고 공연 기간이 있으면 사실상 연습 기간이 더 길고 네, 그거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 자체를 공연 시작 일부터 이제 써져 있는 거고 사실 극단은 계약서가 존재하지도 않는 편이고요. 선배들과 제가 노력을 해서 사실상 작은 돈이라도 연습회의를 만들었어야 했고 그러고 싶었지만 아직까지 연습회의라는 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몇몇 그 제작사는 있어요. 하지만 거의 교통비 수준이죠. 연극계는. 또 예외 조항 중에 월 평균 급여가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이 제외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좀 어떤가요? 너무 가혹한가요? 혹은 뭐 용인될 수 있는 범위인가요? 가혹한 편이죠. 특히나 30이 안 된 배우들이라고 치면 사실상 30이면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극단이나 뭐 이런 쪽에서 옛날부터 불문율처럼 되게 슬픈 공식인데 나이 곱하기 1,000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급여예요? 예, 불문율인데 너무 슬픈 공식이죠. 24은 24,000원, 뭐 27은 27,000원, 30은 3만 원. 시급은 아니죠? 그 회당. 회당이요? 뭐 6시간짜리 공연을 한다고 한들 회당. 저희가 보통 한 달에 평균적으로 32번 정도 공연이 나오는데 더블 캐스팅이거나 트리플이면 더블이면 16회가 나오고 트리플이면 9회 뭐 이 정도 나올 텐데 뭐 그런 식으로 계산법으로 하면 50만 원 이하로 받는 친구들이 소중한 후배님들이 많이 계시죠. 결국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확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혜택 받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되는 동료들이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더 많죠. 더 금전적으로 쪼들리는 분들 같은 네. 경우에 혜택을 못 받을 수 있겠다. 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법리적인 그런 내용도 있는데 고용보험이 확대가 됐다고 해서 그 확대된 대상자들이 당장 근로자가 인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고용보험 확대된 이 고용보험법에도 보시면은 요건이 근로자가 아닐 것이 제1요건이에요. 오히려 근로자가 아닌 분들에게 확대 적용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용보험이 적용됐다고 해서 뭐 연차라든가 아니면 퇴직금이라든가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다양한 권리가 보장이 된다거나 아니면 산재보험이라든가 기타 다른 보험이 당연히 보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이 개정안을 내고면서 일선에 있는 예술인들한테 고용보험 이 가입을 위한 그런 용역 계약서를 새로 한번 작성하기 위한 그런 예시를 배포했는데 그 내용은 명확하게 그 근로자가 아닌 용역 계약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정말 고용된 근로자처럼 업무 지시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업무 내용 같은 거를 다 사용자가 지정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특히 어떤 단체에 소속됐다거나 하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그 계약서를 씀으로써 현실과 그리고 그런 외관이 다르게 마치 계약서가 쓰이게 되는 효과가 있어서 좀 더 불편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게 또 그런 지적이 가능하고요. 네, 오늘은 그 고용보험 확대와 그 확대의 일환으로서 제1보로서의 예술인 고용보험 확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예술인으로서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배우님을 모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봤는데요. 고용보험 확대에 대해서 수용적으로 어떻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확대 범위나 그
그런 것들이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저희의 생활에 맞는 기준이 서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저희한테 너무 좋은 감사한 제도겠지만 현재는 좀 살에 와닿지는 않는 기준이라고 생각해서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극단이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의 회사의 개념이 있어야 저희가 얼마를 벌었고의 서류가 나오고 그게 증명이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제작사가 없는 극단들이 많고 사실 연출님이 대표님인 거고 저희가 증명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없어요. 내가 뭐 90일 이상 뭐 일을 했다고 친들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없어서 기준이나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그 범위로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근로자로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로자죠. 저희는 예술을 노동하는 사람입니다. 네, 예술을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예술을 노동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고용보험 확대 그리고 그 예술인 고용보험 확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제도 자체의 취지라든가 그 내용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아직 현실하고 있어서 좀 거리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보완이 되어서 더 좋은 형태의 고용보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박재 법률센터의 이기훈 변호사였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